김사과 김사과 나는 좋아 김사과. 네, 김사과 사주입니다. 오늘은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사주입니다. 경술년입니다. 경술년은 1970년도고요. 신살은 괴강살, 홍염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술월이에요. 병술은 역시 백호대살이고요. 무자일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모르고요. 시간에 따라서 사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을 좀 추정을 해봤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해본 결과 이 시지가 오시 아니면 비시 아니면 술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오시인 경우에는 이제 자오충으로 이 시지와 일지가 충이 되니까 역시 남자운이 좀 불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미시인 경우에는 이 미중에 을목이 있는데, 을목이 이 관성이고 또 남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이 묘고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남자보다는 여자의 어떤 파워가 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술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술월에 이제 무토거든요. 근데 이 술 안에는, 이 술 안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정무. 그래서 이제 월령을 보니까 이제 월령이 이제 무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무토, 그러니까 큰 산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세상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그 무토라는 세상에 내가 무토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말에 똥개도 지구역에서 50%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힘빨이 파워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에 이제 병화가 이제 있는데요. 이 병화는 편인이거든요. 그리고 화생토로 일간인 나를, 무토를 생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십성인데,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토로 태어났다. 흙으로 태어났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토냐 기토냐 상관없이 토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주 원국에 화가 있어야지 기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화가 없으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운에 따라서 화가 들어오는 남방대운에는 이제 발복을 하겠지만, 일단은 원국이 없으면 피곤해진다. 그런데 이제 월간에 이제 병화가 있으니까 뭐 피곤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연지에 이제 술토가 있거든요. 나와 같은 토가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내 힘이 이제 막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주에 힘빨이 있으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산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오행의 이제 생극지화에 따라서 연계를 해보자면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는데, 이 금이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패턴이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거시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편인이 이
무토인 일간인 나를 생해주지만 옆에 있는 이 경금은 식신이거든요. 식신을 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미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병화는 편인이 되고 이 경금은 식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인과 식신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말에 그 제인불애니 그 인식불애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식불애. 이 애가 이제 장애 뭐 할 때 그 애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편인이 식신을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 식신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이 식신은 나의 건강, 수명 이런 것도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식신은 무토에게 자식이 되니까 자식의 동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요 병화가 경금을 만나는 게 요 중간 지점에서 월주하고 연주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이 30대 요쯤 전에서 이 내 신변에 건강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식신은 자식을 나타내니까 이 자식의 어떤 그런 그 가정에서 뭐 임신이 잘 안 된다든가 불임이라든가 뭐 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자일주니까 이 무자일주의 여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육식갑자 중에 그 육친의 복, 그러니까 육친의 복이라면 이제 부모 복보다는 이 남편이나 자식을 좀 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좀 안 좋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무자일주 이 여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물론 남명도 그렇지만 여명이 더해요. 그러니까 무자일주가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도 있긴 있는데 여자가 더하다. 그러니까 남편 복하고 자식 복이 좀 육식갑자 중에 유난히 좀 박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남자의 이제 동태를 보게 되면은 이 남자가 이 3주 안에 아예 없습니다. 아예. 물론 이 시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에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왜? 무자니까. 그래서 일단 이 3주 안에 지금 없으니까 이게 무간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간사주니까 뭐 결혼을 못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그렇게 아예 못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간사주의 여명이 결혼을 해도 그 예우가 불미스러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술토가 이 과숙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과숙사는 일지를 보게 되거든요. 일지에 자수가 있는데 방합으로 보게 됩니다. 방합이 해자축이니까 해자축 앞에 있는 글자가 술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토가 과숙살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부살. 혼자 산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가 혼자 산다, 할머니 될 때까지. 그 술토가 여기 월지하고, 월지에 있어도 그 어떻게 보면 남아돌 판인데 이 연지까지 있는 거예요. 술술이 있는 거예요. 술술. 쉽게 말씀드리면 과부살이. 그리고 이제 이 상보살을 보면은, 상보살은 연지 방합으로 보는데, 이 술이 신유술이거든요. 방합이. 그럼 앞에가 미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을 제가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미시에 태어났다. 미시. 그러면 이 미가 상보살이 되면서 동시에 잠이 원진살이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빼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을목이 이 관성이 되고 남자가 되니까 묘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의 동태를 보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무자일주의 자식의 양태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무자일주의 자식의 양태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무자 자체가 무자니까 무자직 상팔자니까 자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그럼 없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미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자일주가 만약에 한 3명 정도 자식이 있다. 3명.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상당히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어머니가 상당히 그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런데 지금 그 양력을 보니까 뭐 아들이 1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명이 있지를 않으니까 뭐 좀 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술 안에 이 신금이 있거든요. 이 신금이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신이 술을 보면은 관대지에 들어가고 무가 술을 보고 병이 술을 보면 묘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의 동태가 관대를 하고 이 묘지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이지만 비록 한 명이지만 그래도 자식 건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운을 보겠습니다. 대운은 9대운이에요. 9, 19, 29, 39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인데 지금 신사대운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부 관계를 이제 잠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되돌려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양력을 보니까 이 1999년 요때 이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김효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은 겁재인데 지지는 정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이 반듯한 남자가 되는데 일지와는 자묘 형살이 형성이 되고요. 이 월지와 묘수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을 했다 해도 뭐 이상할 건 없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이제 이혼 소송이 이제 매스컴에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제 나와 있는데 2014년 갑오년이거든요. 근데 이 갑오년은 이 무자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괴로운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2014년이 갑오년이에요. 갑오년이면은 천극지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극지충을 이 명리학에서는 이 반음살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음살은 그 명리에서는 흉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충지충, 천극지충을 반음살이라고 하는데 이 무토하고 기토는 센터포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충이 없어요. 센터포워드니까 그냥 극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토하고 기토는 유일하게 극이다. 충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갑오년에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되고 또
그러니까 일지가 축이 되죠. 좌우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좋겠죠. 이 일지가 배우 자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부친이 되시는 이건희 회장이 2014년 갑오년에 또 공교롭게도 이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급성 심근경색이라 하면은 사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무자일에 태어난 무자일주의 그 무자일주 남명이 됐건 여명이 됐건, 그러니까 남명일 경우에는 이 모친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여명일 경우에는 이 부친이 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이제 그렇게 돼요. 이 무자일주,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무자일에 태어나신 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자일. 2014년에 어떻게 됐는지. 2014년에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상당히 힘들었을 한 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9 신사대원에 있는데 이 지금 56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대운에 있는데 이 사가 들어오면은 이제 사술, 이제 귀문간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혼은 어렵다고 봐야죠. 귀문간살이 발동이 걸리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이 본인 자체도 좀 정신적으로 오락가락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귀문간살이 발동이 걸렸으니까. 그리고 59 경진대운은 천간에 이제 식신이 들어오고 지지에 이제 진이 들어오는데 이 진은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고. 따라서 그 재혼은 역시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뭐 댓글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